지금만큼 치열한 적은 잘 없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네. 자, 이제는 김명호 교수님을 모셔서 그 이후 좀 자세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희 아시아투데이 네. 구독자들 오랜만에 만나시죠? 네, 저도 뭐 이런 좋은 자리에 와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네, 매우 네.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우리 한만주 특파원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고 하는 것이, 미국 대선도 지금 서로 누가 더 나쁘냐. 그렇죠. 이거를 이제 들춰내기 경쟁을 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수님께서 보실 때 미국 대선, 네. 이렇게 참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시고, 오랫동안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예, 미국 대선이 이제 지금만큼 치열한 적은 잘 없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도 보면은 초박빙으로 나오고 네. 또 정치 양극화가 심각해서 이 바이든 진영이나 또 트럼프 진영이 서로 상대방을 거의 뭐 악마화하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미국 정치가 분열되어 있고 또 미국 사회가 양분화되어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 1980년대 미국 유학을 했을 때는 이렇게 미국 정치가 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을 보면은 네. 너무 정말 미국 정치가 천해졌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단적인 예로 2021년에 1월 6일 날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을 난동을 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맞습니다. 이런 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이번 선거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2020년에 재판이죠, 뭐. 대결했던 트럼프와 바이든이 재대결을 하는 거고 네. 미국 역사상 또 두 번째로 네.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네. 경쟁하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참 예외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좀 전에 이제 한만주 특파원이 이제 미국 대선의 어떤 양상도 설명을 하고 네. 또 이제 경합주 상황도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체 유권자를 지지를 얼마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주별로 네. 선거인 날을 몇 명 확보하느냐 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이제 winners takes all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네.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상 50개 주라고 하지만 네. 바이든 지지, 네. 트럼프 지지가 거의 확정된 네. 주는 네. 별로 의미가 없고 그렇죠. 이제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7개 주의 네. 상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다시 한번 교수님께서 네. 스윙 스테이트 7개 주가 지금 어떻게 네. 전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배경 설명으로 첫째 이제 미국은 간접 선거입니다. 네. 유권자의 그 표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선거인단 수가 적으면은 이제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사회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각 주별로 이제 성자 독식이죠. 네. 그래서 한 표라도 더 많으면은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을 몽땅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미국 전체로 봐서는 100만 표, 200만 표 이겼더라도 선거인단 수에서는 숫자가 적어서 네. 상대방이 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선거인단이 많은 주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이기니까 두 후보의 그 표수가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자기가 늘 이기는 민주당이나 민주당이 늘 이기는 주에서
격차를 아무리 벌리더라도 네. 또 선거인단 수가 아무리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격차를 많이 벌려봤자 네. 선거인단 수는 2명, 5명 이래 되는 주에서는 예. 일반 유권자의 표가 많았다는 것이 큰 의미가 네. 적어지는 그런 네.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미국 선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선거제도가, 선거 관리가 각 주가 전적으로 네. 담당하는 겁니다. 연방 정부가 개입을 못하는 연방 정부가 전혀 개입을 못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파원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네. 네브라스카 주와 네. 메인 주는 네. 성자 독식이 아니고 아, 그건 또 50개 주 가운데 두 개는 두 또- 개는 또 비례적으로 이제 네. 선거인단 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예. 이 주가 이제 또 지금 관심을 갖게 네.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간접 선거라는 거하고 또 각 주에서 모든 선거 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경합주라는 건 뭐냐? 미국은 뭐 지난 선거 때마다 또 대선이나 상원의원 선거나 하원의원 선거 때마다 늘 공화당을 찍는 주가 있고 늘 네. 민주당을 찍는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상징인 그 빨간색 그 공화당을 늘 지지하는 주는 레드 스테이트라고 그러고 민주당의 상징인 저 파란색이기 때문에 블루 민주당을 늘 지지하는 건 블루 스테이트죠. 네. 이게 뭐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선거인단 이미 수를 결정이 돼 있는 선거인단 수 얼마나 확보할 거라는 것이 이미 숫자가 예측하는 나오죠. 건데. 그래서 지금 네. 특파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바이든은 225명, 트럼프는 219명을 확보해 놨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나머지 7개 주 이게 이제 크게 나누어서 세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추운 지방인 그 펜실바니아나 또 위스콘신이나 그다음에 미시간 요 세 개 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부에 있는 그 조지아 그다음에 아리조나, 네바다 네. 이런 주들이 이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그 7개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경합주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계속 이제 트럼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를 하고 아, 7개 다 7개 한 5개 내지 6개 늘 우세하고 동률이 하나 나온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 트럼프가 우세하다고 보는 네, 것이죠. 그러나 네.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네.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네.